엄마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거, 맨날 솔루션 달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나요? 부모가 가만히 놔두면 애들 자존감은 그냥 잘 클 수 있거든요. 그래놓고 또 자존감 어떻게 키우느냐고 또 궁금해하세요. 제일 무너뜨리고 자존감에 싹을 밟는 분이 우리예요. 훈육과 화풀이를 구분하는 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하는 것이 훈육인가 화풀이인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훈육은 진짜 어른만 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지금 다 우리 부모잖아요. 네. 훈육할 때 제일 화나지 않아요? 저는 하다가 점점 더 화나요. 네, 왜냐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네. 왜냐면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점점 꼬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바보 같아야 돼요. 그래 우리의 마음에 들어요. 그냥 얘기하면 네. 알았지? 다음에 안 그럴 거지? 네. 진짜 그럴 거지? 네. 너 어제 그랬고 오늘 또 그랬잖아. 내일 또 그럴 거잖아. 그래도 안 그럴게요. 계속 이제 순종적이고 난 진짜 엄마 말만 들을게요. 반성하게. 그냥 저 바보예요. 그냥 이러면은 끝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거기서 이제 애가 조금만 얘기하면 어디 말대꾸야. 왜? 엄마의 각본에 그게 없거든요. 내가 말하면 최소한 좀 알아듣는 척하고 그리고 우리는 반복하는 얘기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 한번 말하면 들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말 안 듣는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밉게 마련이에요. 남편 말 안 들으면 되게 밉상이잖아요. 애도 자꾸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화풀이는 애들은 잘해요. 그리고 애들은 핑계라도 대야 살아요. 남 탓. 그래서 엄마가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애들이 치사한 적이 많아요. 야 너는 왜 엄마 핑계 대 이렇게 하는데 이게 훈육과 화풀이에서 부모답다 아이 같다라는 게 바로 감정 조절이거든요. 네. 엄마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거, 맨날 솔루션 달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나요? 네. 저도 몰라요. 우리는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감정과 싸우다 죽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는 알아요. 최소한 어른은 어른 뇌가 완성됐다. 우리가 이거 말고는 접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감정 뇌가 100% 완성됐어요. 2살이면 완성이거든요. 아울러 우리도 100%예요. 감정뇌가 완성이 돼서 보이는 거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네. 화나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 수준까지는 똑같은데 어른은 이성뇌가 100% 완성이란 말이에요. 네. 아이들은 걸음막이고 그래서 어른답게 훈육할 수 있는 건 정말 이 어른 부모다라는 거죠. 근데 화내고 소리 지르는 건 애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엄마는 안 그랬어? 뭐, 엄만 잘해. 이제 사춘기 되면 그런 말도 안 해요. 자기나 잘하지. 조금 불량하면 지나 잘하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유아나 초등기만 해도 그래도 이제 좀 순진해서 네, 대드는 네. 거죠. 뭐 엄마도 지난번에 그랬잖아. 그러면 어디 엄마? 왜냐면 이제 또 뜨끔해서 또 엄마 또 이제 거기에 또 버럭하는 거잖아요. 근데 훈육과 화풀이는 네. 어른이 훈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화풀이는 애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가르쳐야 할 걸 잊어버려. 화내다 보면 내가 지금 얘한테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맞짱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렇게 네. 쓰는데 부모 같지 않은 부모 그러니까 좀 애 수준으로 가고 싶은 부모는 애랑 맞짱 떠요. 그리고 그러니까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덩치 큰 누군가와 요 작은 꼬맹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부모가 더 세요. 왜냐하면 목소리도 더 크고 화내는 법도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부모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를 이제 밟죠. 그래서 자존감이 아이들이 부모가 가만히 놔두면 애들 자존감은 그냥 잘 클 수 있거든요. 그래놓고 또 자존감 어떻게 키우느냐고 또 궁금해하세요. 제일 무너뜨리고 자존감에 싹을 밟는 분이 우리예요. 가슴 아프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아기 때는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자신이 힘들었던 거지. 이렇게 육아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도 아이한테 그렇게 막 화를 내진 않았는데 커갈수록 얘가 알만한데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맞아 아이들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정말 그때 할 수 있는 생각밖에 못 하는데 저는 아이들을 훨씬 성숙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차곡차곡 안 하지? 왜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스스로 안 하지? 내가 분명히 어제 세탁기에 넣으라고 했는데 왜 오늘도 거실에 널브러져 있지? 그러니까 막 이게 옷 벗고 이제 씻기 전에 뭐 옷 벗어놓은 거 빨래통에 넣을게요. 그러면 저 이제 빨래통 이러면 빨리 넣어라. 근데 그런 것도 매일 하다 보니까 지치고 그럴 때 내 엄마 그리고 죄송해요 이러고서 가져다 놓으면 네. 싹또 아유 그럼요. 이뻐라 네. 이런데 그쵸. 싱크도 안 하면 이제 더 화가 나고 그리고 이제 알 만큼 알 텐데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그쵸. 사실은 애를 큰 애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 야 너는 발이 220이나 되면서 지금 220은 또 뭐야? 그러니까 이제 신발 사이즈 몸이 이렇게 컸는데 왜 엄마가 바라는 만큼 해주지 않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아이는 10살인 거예요. 네. 발 갖고 그러는 건 또 처음 들어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는 키가 엄마만큼 크려고 그러고 발도 이만큼 큰데 왜 마음이나 생각이 안 따라갔냐 이렇게 무시한 거죠. 그렇죠. 다른 신체 발육은 보이면서 아이의 뇌발달은 안 보이는 거죠. 그쵸. 안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요. 예. 그럼 한 가지 이제 하시면 아 그렇구나. 쟤는 뇌발달이 거기밖에 안 됐구나. 이것만 알면 사실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왜냐하면 평소에 보면은 먹는 건 엄마보다 더 잘 먹고 말대꾸도 진짜 잘하고 하는 거 보면 지가 다 안 돼. 다 알아서 한대. 근데 알아서 하는 게 없어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참 아이들 보면 재밌는 게 알아서 하지 않았으면 좋은 건 다 알아서 하고요. 알아서 해야 될 부분들을 비껴가면서 안 한다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약이 올라요. 솔직히 부모도 마음이 있는지라 네. 약 오를 때 많고요. 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이렇게 퍼부어줘야 되나? 이렇게 정말 하염없이 너한테 주는데 왜 도대체가 말을 안 듣니? 그 말 듣는 거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최소한 그래도 엄마 말에 좀 싱긋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굉장히 마음에 억울함을 많이 담고 있나 봐요. 부모 노릇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오죽하면 육아 전쟁이라고 하겠어요. 전쟁을 치렀는데. 그래서 간신히 여기까지 지금 널 키우고 살아남았는데 최소한 그래도 좀 전리품은 없어도 애가 말은 들어야 된다라는 이거 불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으니까 네. 기회만 되면 걸리기만 하면 이제 대판인 거죠. 그리고 이 책이 되게 단순한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복합적이고 이렇게 우리 심리의 어떤 저변 안에 있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더 도움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뭐 돈가스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돈가스 해줄게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애한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엄마가 만들어서 애를 괴롭히는 거죠. 아까 그 정확한 예시가 어떤 거였죠? 돈가스 얘기. 죄송해요. 네, 기억으로 하려니까 죄송해요. 그날 아이가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맞아. 엄마가 아이를 굉장히 갈등하게 만드는 거죠. 아 오늘 맛있는 돈가스 해주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갈 테면 가든가. 그러면 가란 말이야 가지 말라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저도 사실 정답을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에선 좀 이끌어주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애한테 약간 양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거 괴롭히는 거를 조금 즐긴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뭐라고 했다. 해야 되지? 그렇게 애를 상황에 놓게 약간 괴롭힌 것처럼 돼버린 그런 상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부모가 나름 아이한테 좀 여러 가지 초이스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옛날 부모처럼 키우고 싶진 않은 거죠. 옛날 부모는 아주 굉장히 명쾌했어요. 오히려. 맞아요. 갈등 없게 해라.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집의 분위기가 부모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맞아요. 혼날 때 몸 앞에 나가 서 있으라면 서 있었어요. 그럼 저기에서 애가 같이 우리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 집 아이도 쫓겨난 거거든요. 요 집은 이제 아동 학대죠. 네, 대문 앞에서 정말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런가? 너무 곱게 재밌게 말씀하셔서 되게 재밌어요. 네. 그런가 보다.
근데 요즘 부모는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네. 근데 우리한테는 또 그게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가 감정을 가질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아차란.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지금 다글다글 자기 속을 지금 끓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너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거야. 근데 왜 너는 지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의 목표는 이만큼이야. 그것도 흔들리는 목표. 근데 아이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요 간극을 누가 채워주냔 말이에요. 결국은 부모가 만들어 놓고 부모가 힘들고 힘든데 말 안 들으면 더 힘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현재 현대 부모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럴 때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는 게 병이구나.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는 게 힘적으로 가겠죠. 네. 이제 더 자세히 알고 더 확실히 알면 그걸 육아에 적용시키면서 좀 더 잘 키울 수 있는 거. 그럼 이게 진짜 아는 게 힘이 되는 건데 병 수준이 조금 많긴 하죠. 그리고 이렇게 선택 장애가 될 만큼 너무도 많은 육아 이론의 홍수잖아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인 상태예요. 네. 엄마가 정리가 안 되고 뭔가 정립이 안 되니까 네. 그 상태에서 아이랑 키우니까 이게 도대체 육아 이론이 왜 이렇게 나한테는 하나도 맞는 게 없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피하는 게 솔루션 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각 집마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다르거든요. 아이의 네. 성향이 다르고 엄마가 그동안 키워온 양육 방식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공을 부모님한테 자주 넘겨요. 엄마가 잘 아실 거라고. 네. 참 힘든 거죠, 그거. 엄마는 사실 알고 있는데 네. 누군가가 또 정리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잘하는 건가? 이런 것들. 갈등을 좀 탁 해결해 주는 것들. 네. 이걸 좀 원하는 건데 맞아요. 실제 그 많은 것을 엄마 스스로가 좀 정리하는데 이 책이 좀 도움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현대부모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목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부모로서는 정말 농경사에서는 정말 괜찮은 농부를 키워내겠다. 목표가 확실한데 지금은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목표조차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행복하게요? 뭐 이렇게만 말을 하는데 그럼 어떤 목표를 우리가 갖고 키워야 될까요? 아이들을. 저는 제가 아이 키우면서 예. 좀 후회되는 거.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연에서 만일 다시 내가 아이를 키운다면 이걸 참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그걸 좀 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제가 좀 배짱이 생겼거든요. 네. 그만하면 잘한 거지. 이게 네. 많이 생겼어요, 저가. 근데 그래도 좀 엄마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한테 물어봐라.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저 4차 산업혁명 모르거든요. 네.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죠. 왜 저마다 다 온대요. 말하는 게 달라요. 온대요. 네, 온대요. 왔대요. 네. 네, 이미 와 있대요. 근데 부모가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사는 건 예전 부모도 마찬가지로 우리 키울 때 또 새로운 세상을 산 건 마찬가지지만 변화의 속도가 이러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몇 년 전과 지금도 격세지감을 느끼거든요. 네. 네. 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저는 문학 박사예요. 나름 좀 이 전체적으로 어휘라든가 네. 좀 세상에 있는 그 단어들 이러한 것들을 빨리 흡수하고 정말 이 문장 뭐 그리고 구사력 이런 것들이 그냥 웬만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이걸 다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니어 분들한테 소통 강연하면서 쓰지는 않더라도 알아는 들어야 한다. 근데 따라 쓰진 말아라. 왜 애들 신조어를 그렇게 따라 쓰면서 네. 소통한다고 말을 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어른답지 못한 거다. 카톡하면서 정말 그 맞지 않은 시의적절하지 않은 이모티콘 보내지 마라. 애들 웃는다. 그리고 애들 따라서 요를 여로 쓰고 막 땡하고 뭐 영 쓰지 마라. 그 사춘기 애들 엄마 비웃는다. 제가 그런 말도 쓰는데 그래도 그거를 아이들한테는 쓰지 말아라, 써라 할 필요는 없지만 부모는 그거를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요즘 애들이 부모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은 제가 해요. 근데 제가 아이 키울 때만 해도 좀 달랐어요. 근데 부모가 약간 우월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확실하게
초등학생만 돼도 엄마 아빠가 모르는 세상을 굉장히 살고 있어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꾸 물어봐야 아이의 생각을 알아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을 얘들한테 이 길라잡이 한다고 알려주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누가 네. 길 물었을 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반대 방향 알려주면 이건 엄청나게 피해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아이의 인생이에요. 그럼 어디에다 물어봐요? 저한테 전문가인 저한테 상담하지 마시고 애 문제는 애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부모가 좀 알고 그래야 가르치지. 이래서 애는 놔두고 전문가하고 부모하고 상담하고 있어요. 애가 들으면 그럴 거예요. 둘 다 틀린데? 그럴 수 있어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청소년 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애한테 안 물어보고 우리 어른들끼리 진짜 엉뚱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아이한테 물어보면서 아이랑 길을 찾아나가는 거 참 중요해요.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알 만큼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그때를 바로 아이와 의논할 때. 왜냐하면 얘는 안다. 이런 전제하에. 근데 이제 대화할 때 이제 또 대화 기법도 어른다워야 네. 되죠. 네. 네. 지금 들으면서 느낀 게 지금 제가 오만함을 깨 느낌이 드는 게 저는 4차 산업혁명을 공부하고 아이들을 이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서 아이가 갈 수 있는 방향을 내가 이끌어야지 책임감이 있게 내가 이끌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아이가 더 피부로 느끼면서 변화된 세상이나 또래들에게 느끼는 그것들을 더 알 텐데 제가 되게 오만했구나. 내가 알아서 내가 끌어줘야지 잘 끌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부모됨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부모가 아이들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동반자가 되는 게 좀 빨라졌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양육하고 뭐 가이드가 되고 뭐 안내자 되고 그다음에 뭐 동반자 되고 그러는데 자녀가 30대 돼가지고 60대 된 부모하고 동반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가 좀 빨라졌다는 거. 네. 그 동반자는 굉장히 존중이 따르잖아요. 네. 동반자가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저쪽 길 괜찮은가 한번 오색하고 같이 가야지. 아니야 여기가 그러면 그 사람이랑 같이 못 가죠.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빨리 애들을 놔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이끌고 가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이들 또래에 관한 이야기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비교하면 안 되죠. 거 봐. 야, 걔는 그런 생각했어? 야, 걔 봐봐. 어머, 진짜. 이러면서 하면은 너는 왜 걔만두도 못하냐라는 말 안 해도 이미 비교라는 걸 아이들은 깨닫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어른이 된다는 거는 대단히 어른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부모여야 해요. 네. 그러니까 어른스러운 부모는 해야 할 말,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어른이잖아요. 애들은 사실은 구분을 잘 안 해요. 못 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말하면서 5만 가지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말하면서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멈춰야 해. 아, 이건 하면 안 돼. 근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왔어. 그럴 때 필요한 게 사과. 네. 엄마가 말 실수했어. 그건 3초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30분 생각하면서 말 실수 한두 번 하는 거 아닌데 내가 이번에도 또 사과해 마라 이러고 곰곰 앉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빨리 판단되잖아요.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 말은 이건 하면 안 되는 말이야. 그러면 잠깐 누구야 미안하다. 엄마가 실수했어. 너무 선생님, 이렇게 가는 3초 거죠. 이내에요? 네. 야, 너 어제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안해. 미안해. 이 태세 전환 그 이렇게 3초 만에. 0.5초예요 그거. 그래요? 3초 정도면 침 네. 꿀떡꿀떡 두 번은 삼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네. 뭔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역시 달라. 어른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멋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참 멋지다. 그 아들의 그 얘기가 좀 가슴이 아프네요. 좋은데 맨날 혼나. 네. 근데 혼도 내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부모밖에는 요즘
혼낼 사람이 없어요. 근데 혼이 나가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그게 바로 아까 훈육과 네. 혼내기의 차이인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 쏙 빠지게 해놓고는 이게 정신 못 차린다고 아빠 말 잘 네, 들었냐고 네. 막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혼나면 방어 기제가 생겨요. 나 빨리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맞아요. 그러다 보면 핑계도 막 더 꾸며요. 네. 아닌 말도 지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부모의 분노가 또 막 게이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유도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부모인데 아이 키울 때는 참으로 어리석어진다. 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이 정도는 아닌데 왜 애한테는 이렇게 그죠? 네. 진짜 왜 그렇게 될까요? 네, 다른 그게 바로 사람들한테는. 밑바닥 보이는 저 거거든요. 술 먹고 운 적 있어요. 아이 앞에서요. 아니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엄청 재밌게 어. 놀고 네. 집에 가는 게 약간 술을 많이 마신 거예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나는 이렇게 유쾌하고 다른 사람한테 되게 잘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인데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을 너무 못 보여줬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 되게 유쾌하고 좋은 사람으로 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되게 딱딱하고 막 이렇게 해. 엄격하고. 왜 안 됐어? 뭐 이런 식으로만 하는 사람으로 아이들이 알고 있겠다는 그 괴리가 갑자기 너무 사무치는 거예요. 술 먹고. 그래가지고 주사하네 주사. 진짜 막 울면서 집에 갔어요. 아이들은 내 마음을 알까? 막 이러면서. 몰라. 어머, 그 얘기 들으니까 저 네. 부모님들한테 요즘 네. 자주 하는 거 있는데 네. HQ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유머 쿼션트. 그러니까 우리가 IQ는 굉장히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IQ 시대 끝났다 그러지만 안 끝났거든요. 네, 네, 그럼요. 네네. 근데 그 유머 쿼션트를 저는 휴머니티 쿼션트라고 그래요. 인간성 지수.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웃을 수 있는 부모, 아이 앞에서 참 말도 안 되는 넌센스 퀴즈를 할 수 있는 부모, 아이가 엄마 이거 들어볼래? 그러면서 막 근데 애들이 바로 안 웃기고요. 막 지 혼자 깔깔깔거려. 왜냐면 그 웃기는 게 떠올라서 맞아, 야, 얘기 안 하고. 빨리 말해. 막 이러지 않고 그렇게 재밌어? 그렇게 재밌어? 막 그러면서 아이를 막 이렇게 격려해주며 추임새 넣어주고 조금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김 빠지면 사실 재미없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야, 그런 말 하려고 그런 거야? 알았어. 웃긴다, 얘. 그러면서 그냥 가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박장대소하면서, 넌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 것도 알았어? 야, 아들아, 원래 이렇게 웃기는 말 잘하는 사람이 머리 좋은 거 알아? 보통 그거 머리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럴 땐 좀 아이 수준 대주는 거. 듣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지금 되게 무궁무진한데 실질적인 거 좀 여쭤보고 싶고 또 책에 대해서도 더 깊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2부 기대해 주세요. 네.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